자, 이번 시간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주제를 보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출제가 된 회차가 한 18문제 되나요? 그래서 상당히, 자, 8문제, 9문제 해서 1년에 한 1.5문제 구성이 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한 2문제 정도는 아예 풀 수가 없는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아예 신경도 써서는 안 돼요. 지금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할 때도 그랬었고, 사실 손대기 어려운 문제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제거하더라도 1년에 평균 국토기획법상은 8문제 정도는 무난하게 출제가 되게 됩니다. 무난하다는 게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문제에서 약간씩 변형해서 출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먼저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자, 도시공관리계획의 일종이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범주를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공관리계획과 다르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2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것을 한번 지정을 하고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과정. 그래서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몇 가지 주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을 담아봤었죠.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겁나 빠른 도시공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의 규제 다루기 위해서 아주 빠르게 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생략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5지 이런 식으로 5년 내 얘기하고 지구단위계획 등은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 주민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위반할 수 없지만 직접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지? 바로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적으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특이했던 것이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한다. 왜?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을 시켜버리면 개판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한다. 세 번째 이슈,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이게 기본 논리구조. 물론 시험에 이슈가 됐던 것은 국토부 장관 위반한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등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수산전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지사가 아니라 그냥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해서 이런 주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2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래서 각종 절차를 다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두 번 하더라도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뭐 이런 거 할 때 겁나 빠르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이제 내용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이슈, 지금 이게 7년 동안 3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사람 낸 도리죠.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라는 명제. 요거 뒤에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정해야 한다 앞에는 정택 10년, 녹지 30만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오름표. 나머지는 다 어떻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과 재량적 지정 대상지역, 그리고 이제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고 지구단위계획 몇 년? 3년 내 수립하지 않게 되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요건 아직 안 나왔어요. 지문 길이 때문에 잘 내지 않는데 지난번에 30회 때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괄호넣기 나왔었거든요. 그럼 똑같이 괄호넣기 문제로 얘는 뒤에서 그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죠. 지구단위계획 수립되고 나서 5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어떻다?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까지는 3년의 기간을 주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되고 사업 착수까지 5년. 자세히 볼 것도 없고요. 그냥 이 문제는 길기 때문에 괄호넣기 형태로밖에 출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이제 정의 나왔으니까 혹시 괄호넣기 문제 3년, 5년이라고 하는 거 이거 나중에 이제 문제 가지고 볼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정택 10년, 녹지 30만 지정해야 한다. 나머지는 어떻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뒤를 보셔야 돼. 겁나 길어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용도 구역 등 관련해서 시 도지사 점점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오른편 답을 뽑았던 사례가 있었고요. 이미 한 문제 있었고 그리고 오늘 두 문제를 더 보시게 될 텐데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절차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관리 계획, 큰 의미는 없었고 지문 1개짜리, 그리고 기준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 누가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할 때 이런 말씀 드렸었죠. 이정이라고 해서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누가 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연예인 이름이니까 이정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절대 문장 읽게 되면 당하게 돼요. 그래서 자 바로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25회 때 답을 뽑았던 주제.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반드시 포함될 상 기건이라고 해서 요즘엔 안 내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건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자 계획적 개발 등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라고 하는 거 하나 세팅돼야 되고요. 그리고 세트 건축물 관련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전,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근데 굳이 이걸 설명드리는 건 이걸 풀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이따 이제 공부하게 될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 그리고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때 똑같이 기건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게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의 최고 한도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구체적으로 행정 어떻게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도시 지역,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동네죠. 우리가 주상 공록 등으로 대별해 봤던 지역이 도시 지역이 되게 될 것이고, 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그리고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6회, 28회 때는 이걸 갖고 뽑아냈어요. 바로 주차장 얼마?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주차장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인 즉슨 설치 의무에 면제해서 지문 2개 나올 텐데 차 없는 거리 나와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이런 게 하나 나왔었고, 또 하나가 한옥마을 이런 게 출제가 되는데 그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지역은 주차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되게 된다 해서 100% 26회, 28회 때 연속 나왔던 주제, 29회 때 나왔던 주제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도시적 외 지역에서 행위자는 완화,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용도 제한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포인트, 높이 제한은 완화 적용하지 않는다. 시골에서는 어떻다고요? 높이 제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거. 이게 나중에 역시 성장 관리 방안할 때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자연 취락 지구의 행위 제한 등을 논함에 있어서, 자연 취락 지구의 행위 제한을 논함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 취락 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에서 4층 이하 이런 얘기하면서 몇 가지 있었는데, 4층 이하 갖는 의미, 굳이 시골에서는 높게 건물을 지을 시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29회 때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30회 때 문제는 겁나 쉽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주제. 하나 더 볼 것이 어떤 토지 위에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논하게 되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항상 토지는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있었잖아. 5, 6, 6, 5, 7, 9, 8, 8, 7, 7, 7, 7 다 20% 이하, 계획관리적 40% 이하, 용적률 100%, 150, 200, 250, 300, 500,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만 헷갈리니까. 1500, 1300, 1100, 900. 또 나도 헷갈리고 있다고요.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300, 350, 400, 100, 180, 도시부의적은 다 80% 이하, 그 다음에 계획관리적 100% 이하. 내가 지금 20년째 이 지랄을 하고 있는데 가끔 버벅인다니까요. 14회 시험 볼 때, 일반 공업적인 용적률이 헷갈려가지고, 승질나가지고, 한 두세 번 하다 삑사리가 나서 승질 나가지고 대충 찍고 넘어가 버렸어요. 물론 상관없습니다.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때쯤 못 왔으면 볼만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때 못 왔으면 작년쯤에는 아마 따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전엔 딸 필요를 별로 못 느꼈고, 그때 이제 쯤 따라갈 때는 술이 덜 깨가지고 면정신이 아닐 때 같은 것이고,
수리계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사는 게. 그래서 그때가 제일 인생이 봄날이었어, 봄날. 쓰레빠 쫙쫙 끌고 들어가서, 시험장에 가서, 야,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생각해보니까 술 먹고 시험을 봐서 잘했던 것 같아. 왜? 몸이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게 사연이죠. 술 먹은 이유가, 아는 선배가 이제, 어디 뭐 하여튼 교수로 어디 간다고 그러나, 하필이면 그런 날 가고 지랄이야. 내 시험 보러 가는 날. 근데, 하여튼 간에, 우리 선배들은 또라이들이 많아. 네가 술을 살아야. 내가 교수가 되는데 네가 살아. 그러면 중간에 도망가려고 그러면은 너 도망가면 시험 보러 간다고 학교에 다 소문을 내버리겠다. 이런 식의 양아치들이야.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이 몇 번 있었거든. 중개사 시험 몇 번 봐고 계속 떨어지는 사람. 학교 선배 중에서. 이게 망신망신, 개망신 이렇게 되니까 그 얘기 듣기 싫어갖고 절대로 절차를 보지 않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4시인가 5시까지 버티다가 그냥 막 나가 떨어지니까 기억하고 쓰레빠 시험 가서 시험을 봤는데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대충 찍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제 맨정신에서 욕심 때문에 다 읽어봤을 거예요. 읽어봤으면 오히려 말려요. 함정. 우리 앞에서 그 용도적이사는 건축물 용도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내 상식으로는 이렇게 한 건 다 틀렸어. 그러니까 아마 오히려 무식하게 갔던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지금 용도 지역 다시 돌아가서 토지가 있으면 뭐가 있고 용도 지역이 있고 자 용도 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이 나올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때 아직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때는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제한은 규정을 적용을 할 테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어떻다 이때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제일 아마 어려운 게 이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시적에서는 세트에다 5개 주차장 이런 게 이슈가 됐고 또 자주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적 웨이지 높이자는 완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별 중요한 아닌데 나중에 이제 야매로 외울 게 높이 제한 관련해서 120% 완화 적용이라고 하는 이 숫자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 숫자들은 왜 의미가 없냐면 건폐를 봐준다고 해서 무제한 봐주는 게 아니라 이론상 이런저런 이유로 다 봐줘도 최대 1.5배 용적률은 최대 2배까지만 완화 적용한 이런 식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는 의미가 없고 높이 제한도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20% 완화 적용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29회 때 나왔던 문제에 대응해서 나중에 도시적에서 높이 제한 완화 적용은 단순한 지문 형태로 구성할 때는 120%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딱 요 정도까지만 야매로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가 지구단위 계획 등에 관한 문제고요.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나왔던 문제고요. 자, 국토교육부상 다음에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하나의 시 또는 군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자, 이때, 자, 전부가 아니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인 토지, 자,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 자, 출제한 거 보세요. 일단 이놈의 시기들 일부 관리 계획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을 답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도시군 기본 계획 아니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용어의 정의 가지고 하여튼 이런 게 글쎄요 뭐 아주 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수험생 받아들이기는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작년에 용도 지구하고 지구 단위 계획의 정의가 나왔으니까 용도 구역 다시 기억하되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이런 식으로 외워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작년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 괄호 넣기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해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옳은 것은 앞에서 보지 말고요. 자, 뒤에 가십시다. 지정해야 된다. 지정할 수 있다. 자, 지금 이제 요렇게 3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1번 집은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렸죠? 이거 훈련을 하셔야 된다니까. 지식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 달, 2달, 3달, 4달 이렇게 가면 자연스럽게 쌓이게 돼. 공부를 안 해도 대충 쌓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알량한 지식을 갖고는 시험 문제를 풀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찍는 훈련들 해서 자, 1번 보셨고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야 되나
지구단위 계획 결정 그러하지 아니요. 틀렸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지구단위 계획도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 2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3번 질문이요.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적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해서 오른편 되겠습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외울 게 뭐 있어? 지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청택 10년, 녹지 30만만 없으면 되는 것이 지정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보셨잖아. 도시적 외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사례 있었고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그러니까 용도 제한은 완화 적용하지만 높이 제한은 완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정될 수 있다. 앞에 뭐 없으니까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으니까 3번이 오른편. 4번 끝머리 지정해야 된다. 이 앞에 뭐 있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있어야 되죠? 없으니까 틀렸다. 그다음 5번 질문. 자, 도시 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건폐율 아까 1.5배입니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건폐율은 최대 1.5배까지 완화 적용. 도시적, 비도시적 불문하고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 적용. 이런 것들 포인트가 되지 않아요. 해서 자, 이 문제 답은요.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서 요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문제.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끝머리 가서 보십시다.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은 지구단위계 제한할 수 있다. 별 쟁점 안 됩니다. 2번 끝머리 가야 돼. 지정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 없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죠?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3번이요. 자, 시장구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해서 아까 겁나 빠르다라고 해서 원래 시장구수가 위반하면 한 단계 위에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특별히 시장구수가 직접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자, 정한다까지 좋은데 너무 어려웠어요.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거의 당하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정 이렇게 외워달라고 썼죠. 정한다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 이라는 표현.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하는 거 해서 답을 이걸로 뽑았어요. 간단한 명제인데 결코 의미를 가지고 새기면 만만치가 않았던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정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러면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만 없으면 어떻다? 오른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2번이라든가 5번, 이거 겁나 어려워요. 재량적 지정 대상적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외울 수가 없습니다. 종류가 기본적으로 한 20몇 개가 나와 있고 거기는 용도지구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용도지구 같은 경우는 종류가 또 얼마나 많아.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경관지구, 자시특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방제지구, 자시라고 하는 거, 보호지구, 역중생,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어봐요. 개발지형지구 5개 있었고요. 마찬가지잖아요. 책 보면서는 누가 말을 못해. 책 보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세분할 수 없는 게 고도지구, 최고 한도, 용도 관련의 2가지,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복합 용도지구 할 때는 기억하실 게 1주 1공 계획,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 관리 지역에 대해서 바로 복합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 외 방화 지구까지. 자, 이게 뭔 얘기가 얘기 왔냐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재량적 지정 대상적에는 용도 지구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 하나가 다 들어가더라도 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미쳐버린다고. 개수의 경우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 이 맥락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 해서 자, 이 문제 답은요. 4번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의 4번 문제 지구 단위 계획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지구 단위 계획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2번 지문인가요? 끄트머리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뭐 있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있어야 되죠.
왜 그게 없으니까 틀린 거예요.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3번 문제요. 끄트머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정할 수 있다.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표현. 4번 질문. 자, 기준. 자, 이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리고 나서 답을 이제 틀리게 뽑았던 게 아니구나. 자, 5번 질문 끄트머리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 있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있죠. 그래서 옳은 편에서 답은 2번. 거 봐요. 겁나 쉽잖아. 내용 하나도 몰라도. 내용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정택 10년, 녹지 30만은 다 외워버린 거야. 외워버리니까 이제 지문 뒤에 보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어느 과목이 됐든 암기 과목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그동안 많이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주제들을 좀 암기를 편하기 위해서 좀 나열해 드리는 거. 이 정도밖에 없어요. 공부는 어차피 본인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문 속에서 답이 안 되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 이 주제만 가지고 가게 되면 내용을 몰라도 다 맞춰요. 그리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안 해도 월급이 나오니까. 저도 이제 남의 학원 다닐 때는 그냥 재밌게 얘기하다가 입하고 하다가 재롱 좀 떨다 그냥 집에 오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요즘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달라지는 게 여러분들의 기본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랑 틀려서 이게 제가 패턴들 몇 개를 보여드리고 옆에 분석해놓은 걸 보여드리니까 이게 씨알이 먹히지 그냥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세요라고 얘기하면 머리에 다 굵은 성인들이다 보니까 바로 맞짱 뜹니다. 뭔 소리냐, 딴 거 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무식하게 가르치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공부도 못하면서 더럽게 시비는 또 많이 걸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 지금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겁나 쉬운 문제. 이런 문제는 그냥 진짜 한 20초 안에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해서 이 정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가 지금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해서 행위제한 완화해서 아까 다시 가볼까요? 도시 지역에서 뭐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 있었죠?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용도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높이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 외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까 우리 건폐율은 최대 1.5배, 용적률은 2배, 높이 제한은 우리가 외워달라 할 게 120% 이런 걸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미친놈의 새끼들이 구체적으로 자, 기부 체납 등을 하면 용적률 얼마까지 완화 적용하는가 네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런 식의 문제를 구성을 했어요. 웃기려고 그런 거니까 답은 교재 안에 넣어놨으니까 찾아보시고 아마 답이 이게 4번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문제를 볼 때마다 헷갈려요. 2번인가요? 내가 공부를 잘한다니까 몇 년 동안 하니까 답을 외워버려. 문제 보는 순간. 그래서 뭘 고개를 같은 짓거리를 맨날 해봐요. 이걸 못 외우면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죠. 하여튼 간에 뭐 답이 4번이라는데 몰라요. 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이게 20 몇 회 때였더라? 이게 27회 때 죽으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가 24회 때 문제. 와우, 얘는 또 뭐 이게 용적률이었나? 그래서 저 보니까 이게 용적률 완화 적용이었었네요. 아까 지금 문제가 이 문제는 어디 있어? 자, 건폐율 완화 한도였었고요. 그래서 용적률 완화 적용. 이 문제도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답이 2번인가로 아마 제시가 돼 있을 텐데, 이거는 해설을 봐도 한 3분 걸립니다. 공식 그대로 다 써주고 날 따라 해봐요. 해서 해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 해서 자, 이런 문제들을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만 기억에 남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년에 국토계획법 12문제 중에 4문제 정도가 엽기 시리즈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어차피 틀릴 건데 아주 출제위원들이 오바를 하고 지랄해요. 내가 출제위원 들어가면은 진짜 깔끔하게 내면서 약을 바짝바짝 될 듯 하면서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점수 안 나오게 이렇게 만들 자신이 있는데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 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제한 완화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게 건폐율 완화 이런 사례 구성했었고요. 24회 때. 그 다음에 아까 용적률이 27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26회 때 나왔던 게 도시적 끝 중에서 끄트머리 있었던 게 뭐야? 주차장 설치 기준 있었죠?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주차장 얼마? 100% 이렇게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내용 쫓아가실 것도 없고 주차장 얼마?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28회 때 이제 구성했던 문제, 이 문제 보고 그대로 베낍니다. 자,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끄트머리 지정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 없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으면 이 명제는 옳은 표현. 2번 지문요. 지정될 수 있다. 도시적 위적. 아까 도시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명제 있었고, 여기서 똑같은 명제죠. 도시적 위적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수 있다와 지정해야 한다. 이 싸움 붙여야 되는 거예요. 벌써 지문 2개 커버가 됐습니다. 3번 지문이요. 포함될 수 있다. 감동이지. 그냥 포함된다. 옳은 표현,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지구 단위객에 포함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거 외울 수가 없다고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패턴, 포함된다. 옳은 표현, 포함되지 아니한다. 틀린 표현. 이렇게 가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객으로 자, 주차장 최대 80%까지 요걸 답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26회 때는 괄호넣기 해서 주차장 해가지고 100% 이 숫자를 물어봤었고, 28회 때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 주차장 80%에서 틀리게 출제합니다. 80% 완화 적용하면 골 때리는 거야. 20%는 설치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차가 이제 못 들어가는 지역들, 차량 진입 금지 구간, 한옥마을 이런 것들, 이거 외워봤자 의미가 없는 게 아까는 아마 한옥마을이 한번 구성이 됐을 거예요. 이 문제를 보게 되면 26회 때 문제 한옥마을 나와 있죠. 한옥마을은 차 못 끌고 들어가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8회 문제 구성할 때는 출제은 자존심 있지, 또 한옥마을을 얘기는 지랄도 이런 지랄이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바로 지금 이제 차량 진입 금지권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니까 이걸 외워봐봤자 아무런 생활에 보탬이 안 돼. 왜? 또 딴 거 찾아서 주차장 숫자가 있으면 포인트가 되는 사례 해서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주민은 지구 단위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4번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래서 지금 논의 포인트가 도시 지역에서 완화 적용이라는 게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법조문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게 주차장 설치 기준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지금 제가 다이렉트로 가서 마지막 결론을 보여드리는 거고, 자 도시 지역에서 행위자는 완화 이런 게 양이 겁나 많아요. 그냥 지금 제가 버릴 것 다 버리고 나오니까 별게 없어 보이지, 실질적으로 양이 너무 많아서 주차장까지 아무도 못 읽어요. 하도 중간에 법조문이 많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셨고, 이제 마지막 문제 29회 때 문제 골 때리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자 도시 지역 외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법에서 완화 적용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너무 어려웠어요. 자, 텍스트를 읽어봤자 의미가 없고요. 자 볼까요? 지금 보니까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높이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용도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완화 적용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허용되지 않는다 등해서 내용 파악하실 수 없고요. 외워봤자 의미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설령 이 문제가 다시 나오더라도 그 확률이 대단히 미미한데 이걸 외워서 풀겠다는 건 안 되고요. 그냥 감으로 찍으셔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골에서는 높이 제한은 완화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3번으로 뽑은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으면 혹시 이 문제에서 파생될 문제가 뭐라고요? 도시 지역에서의 완화 적용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지문들 숫자 가지고 되면 높이 제한 얼마? 12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120% 나와 있죠? 예, 거꾸로 치고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 구조가 달라지긴 하는데 어찌됐든 높이 제한 도시 지역에서는 120%, 비도시 지역에서는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가 지구 단위계획. 잠시 끊었다가 개발 행위가 이어갑니다.